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병장 시절 12번째 이야기. 사단 AOP 경계 파견. 10일. 이런저런 이야기. 통신병이 시간 보내는 방법. AOP에서 근무하는 통신병들의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고 기록도 없는데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한 명씩 근무했고 서로 두세 시간마다 교대를 한다고 해도 많아야 한 개 분대 정도였을 것입니다. 내 기억으로 4, 5명 정도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들은 지상 1층에 있는 자기들의 사무실과 거기에 딸려있는 내무반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와 크게 접촉할 일은 없었습니다. 거기다 계절적으로 한겨울이다 보니 문을 꽉 닫아놓고 있어서 사무실 내부를 들여다볼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얼마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가끔 사무실에 가볼 기회가 생겼고 파견 끝 무렵에는 내부 페인트 작업을 위해 하루 종일 사무실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사무실은 통신 장비 외에 다른 것은 없었고 그 안쪽에 있는 내무반도 우리들처럼 침상과 과물대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통신병들도 식사는 원칙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식당에서 해야 하지만 밥과 반찬을 타다가 사무실에서 먹던지 아니면 라면 등으로 때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은 기억은 없습니다. 파견 초기에 그들이나 우리나 서로가 웬만하면 대화하거나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과병 특유의 권위의식이 있었고 그런 그들에게 우리들도 꿀릴 필요가 없다는 자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공적인 업무상 교류만 있었지요. 그래도 한 공간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과 안면도 트게 되고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복장이나 생활이 자유로워서 군복만 입었지 민간인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근무 때에도 활동화를 신고 편한 복장으로 했고 우리 보병들처럼 점호나 관물 정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계급장이나 명찰도 제대로 달지 않아서 군번이 어떻게 되고 계급이 무엇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병장이고 논산군번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거의 모두가 논산군번이기 때문에 내 군번을 보면 내가 자기들보다 선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AOP에 근무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근무 병력이 교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씩은 교대하겠지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통제도 거의 없고 소수의 인원이 독립된 공간에서 군생활한다는 것이 꿈만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교육도 야전훈련도 집합도 없고 사격이나 수색정찰이나 매복 나갈 일도 없고 ATT나 RCT 같은 측정훈련을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지나다 보니 그들로서는 AOP 생활이 그리 즐겁지만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야 훈련 많은 보병으로 한 달간 파견 나온 것이기에 꽃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이곳이 유배지나 다름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풍광 좋은 산골에 있는 별장도 잠시 머물 때 좋은 것이지 거기서 항상 생활하라고 하면 불편한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곳은 하다못해 PX도 없고 가까이 출입할 민가도 한 채 없었습니다. 그저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내무반과 사무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탁이나 목욕을 사단사령부로 내려가서 해결하고 와야만 했습니다. 가끔 세탁물 보따리를 들고 두세 명이 산길을 걸어 내려갔다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중에도 가장 힘든 것이 지루함과 졸음일 것 같았습니다. 통신병들은 단독으로 교대로 근무했고 거의 움직임 없이 무전기 앞에서 두세 시간을 앉아서 대기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무 상황 없이 넘어가는 시간이 훨씬 많지요. 솔직히 휴전선이 멀지 않은 양구 땅에 대공 상황이 얼마나 벌어지겠습니까?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지 모를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긴장하고 대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옥상에서 경계 근무하는 우리나 통신병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통신병들이 새벽 시간에 졸음과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대공초소 통신병들과 무전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단 AOP는 9.15고지 통신대와 백암산 대공초소와 정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곳 통신병들과는 늘 무선통신을 합니다. 그러나 업무 시간에 업무용 주파수를 가지고 농담을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사단 감청반에 의해 그들의 통신은 감청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었습니다. 밤이 이슥한 시간이 되면 통신병들의 주파수 변경놀이가 시작됩니다. 통신할 상대 통신병과 자기들끼리 약속된 은어와 암호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감청반을 따돌리고 안전한 주파수를 찾기 위해서지요.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가 북한의 통신이 잡히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이 말은 반대로 우리 쪽 통신도 저들에게 걸릴 가능성이 있겠지요. 아무튼 자기들만 아는 은어와 암호로 몇 차례 주파수를 올리고 내리기를 하여 감청반이 감청하지 못할 주파수에 맞춰지면 그때부터 시간 보내기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다양했습니다. 어차피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가리지 않고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음담패설, 군대 오기 전 추억, 나가서 하고 싶은 일, 학창시절 이야기, 군대 생활 이야기 등등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내가 보기에 평소에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동병상련이라고 비록 얼굴은 몰라도 서로 뜻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조용한 밤 시간에 옥상에서 근무하는 우리에게까지 다 들렸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러다가 걸려서 영창 가면 어쩌나 하고 도리어 우리가 걱정할 정도였지요. 아무튼 우리가 보기에 아주 편하게 군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도 애환은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